세 번째는 청소년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에 제31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학교 교육,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또 3항에는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물론 현재의 아동 청소년들은 지구촌에서 한국 사람만큼 학교에 많이 취약하고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현재의 아동 청소년들은 아마 대체로 취학 연령에 있는 사람들의 뭐 한 98% 내지 9%가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뭐 덜어는 취학 연령이 되었지만 뭐 1년 정도 늦춰서 학교를 가겠다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100%가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대체로 중학생은 100명 중에 1명 정도고 고등학생은 100명 중에 2명 정도예요.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뭐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합니까?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성인들 중에서는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혹시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마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안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르신들이 만약에 노인대학에 간다. 그런데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노인대학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초등학교에 간다. 그러면 초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이나 고등학교 교육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주로 청소년이거나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꼭 누렸으면 합니다. 실제로 광주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약에 초등학교를 안 다녔는데 내가 초등학교부터 제대로 다니고 싶다. 그러면 성인들은 1년에 2학년씩 올려줘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3년 만에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광주의 노인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1년 만에 초등학교를 졸업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월산 초등학교의 성인반에 가면 1년 만에 졸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느냐, 5학년으로 편입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요, 그때 6.25가 있었잖아요. 해서 내가 다녔던 학교가 다 불이 나가지고 생활기록부가 없어졌답니다. 하고 그때 내가 4학년까지는 다녔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5학년 편입을 해버려요. 그 정도는 자기 이름도 쓸 줄 알고 뭐 3번인지 7번인지 버스 번호도 알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5학년으로 편입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5학년 6학년을 1년에 다닙니다. 월산 초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장을 가지면 이 금호 평생교육원이나 치평중학교 성인반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면 중학교 졸업장이 나오고, 지금 전남여고나 광주고등학교를 통신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제가 알기로 100명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의 학교인 전여고를 졸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다니고 싶다. 그러면 만학도 특례 입학에 근거해서 대학을 매우 쉽게 입학할 수 있고, 또한 국가장학금을 2021년에는 520만 원까지, 2022년부터서는 국가장학금을 700만 원까지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공립대학은 물론이고 대학도 사실상 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에 가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가급적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우선 특례 입학 제도를 활용을 하면 쉽게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장학금을 시학점만 맞아도 국가장학금을 탈 수가 있는데, 그러면 40명의 학생 중에 몇 등을 해야 시학점을 받냐? 가방 들고 학교 다니면 그냥 시학점은 다 받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4년 장학생입니다. 4년 장학생. 그런데 이 제도가 바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매우 유효한 거예요. 왜?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아동 청소년만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도 교육급여 수급자고 함께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육급여 수급자예요. 또한 혹시 뭐 우리가 지옥고라고 해서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원룸 이런 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주거급여를 신청한다. 그러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수급자는 그냥 당연스럽게 교육급여를 따라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성인들 중에서도 배움의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부모 중에 조건부 수급자라고 있잖아요. 한부모 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노동 능력이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수급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일할 능력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주고 일을 해야 자녀들을 학비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학생은 법적으로 근로 의무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를 가면 생계급여가 자동으로 나오고 4년 장학생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를 하는 사람들이 올해까지 2021년까지는 18세가 되면 무조건 퇴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24세까지 자립 능력을 봐서 퇴소시키는 것으로 국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느냐? 고등학교 막 졸업한 사람이 예를 들면 직장에 취업했다? 그러면 돈을 벌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다 끊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대학을 갔다. 그러면 학생은 근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자동으로 주어지고 교육급여, 주거급여도 받을 수가 있죠.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활용을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을 하면 4년 장학생으로 괜찮은 직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편의점이나 PC방에서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학에 와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약사 등 뭔가 취업이 잘 되는 그런 전공을 취득을 하면 직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직업을 바꿔야 자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니면 아동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자신의 어떤 뭐랄까 능력이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 그래서 저는 이 조항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동 청소년에게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리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매우 중요한 권리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노인 대학에 가서 차라리 노인 대학을 다니시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을 안 했으면 전남여고나 광주고등학교를 다니시고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지평중학교나 금호 평생교육을 다니시고 만약에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다. 그러면 월산초등학교를 다니셔요. 그러면 월산초등학교 1년, 금호평생교육원 3년, 전남여고 3년, 7년만 투자하면 진짜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진짜 졸업을 해야 진짜 대학에 졸업을 해야
대학생이지 노인 대학은 7년 8년을 다녀도 거의 커리큘럼이 같기 때문에 별 향상이 없습니다. 일종의 시간 때우기죠.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는 우리는 지금까지 아동 청소년에게만 적용될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교육받을 권리를 잘 활용을 하면 자신도 교육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